네, 안녕하세요. 윤탁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올해 출제된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조금 분석해 볼 겁니다. 자, 일단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내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거는 당연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모든 공부를 시작할 때 모든 강사분들이 기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기출이 중요한 건 당연히 맞는데, 기출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기출이 출제된다면 어떤 식으로 기출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 방법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부적인 지문별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세부적인 분석을 갈 거니까 한 번에 다 가긴 힘들 것 같고 한 두세 번에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바로 내용으로 가보면은, 자, 올해 있었던 일단 개론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입니다. 법. 일단 개론은 뭐 1번부터 13번까지는 똑같고 14번부터 20번까지가 개론 문제는 살짝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형수법 문제 정리하고 나서 뒤에 개론 문제를 정리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문제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난이도가 합니다. 자, 난이도 하라는 얘기는 기출을 대충 봤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에 관한 제척 깊이 문제인데, 자, 일단 1번 보시면은 뭐 국가직 11년도부터 해서 출제된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잠깐만 요거를 좀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뭐 공소 제기를 하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따라서 증인신문한 법관은, 당연히 이 사람은 증거물을 들여다본 게 아니고 증거물을 모아준 법관이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 따르면은 형소법상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거는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 아니면은 기출 자체를 제대로 보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간혹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거를 실수로 또는 시간 부족으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실수다, 시간 부족이다, 이것도 크게 봤을 때 실력입니다. 실력. 됐죠? 물론 요 1단계 일단 실수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시간을 잘 배분하는 거,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문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지문들을 기출을 통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틀리면은 말도 안 되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약식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 1심, 항소심 판례가 두 개 있죠. 그래서 1심 가는 건 상관없지만 항소심은 요거는 전심 재판이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항소심 판결에 관하면 당연히 제척사유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국가직이라든가 다른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국가직엔 두 번 나왔던 거죠. 물론 아마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게 되면은 1번에서 확실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걸 안 볼 겁니다. 자, 이거는 시험장에서 그렇게 대비하시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문 하나하나를 이걸 갖다가 OX 형태로 해서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기출제 문제죠. 자, 기피에 대해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더라. 그때는 그 자체가 부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합의부로 안 보내고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스스로 기각할 수 있죠. 간이기각 결정. 그리고 소송 지연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 여부는 요 뒷부분이 뭐 살짝 더 추가된 건데, 요거는 기출 지문이 없다는 뿐인 거지, 요것도 여러분들이 보는 뭐 기출 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본서 아니면 요약서, 여기 보면은 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기출을 보기 보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만 보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출을 보러 그러죠. 기출을. 왜냐하면은 기출을 보란 얘기는, 만약에 첫 번째 형소는 나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조문하면 판례죠. 만약에 조문이 만약에 출제됐다, 그러면은 이 지문을 풀어가지고 야, 이거 맞아 틀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맞았으면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자, 틀렸거나 잘 모르겠어, 됐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해설을 보기도 보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실제 조문 원문, 이거는 뭐 법령스가 타든 아니면은 뭐 강사분들이 만든 조문집이든 아무 조문집이나 갖다 놓고 나서 반드시 그 원문 전체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 원문을 보면은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면은 D가 된다, 이런 식으로 조문대가 있으면은 보통 기출로 해서 만약에 A 플러스 C 플러스 D는 D다, 이걸 갖다가 오답으로 내면은 갑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이건 최하 난이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살짝 응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원래 나왔던 요 뒤쪽, 자, 요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앞쪽에 있는 요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이걸 갖다가 뭐 을로 바꾸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난이도는 중. 자, 그러면은 조문 가지고 최난이도로 가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기존에 있는 조문 여기다가 이때까지 인용되지 않은 조문 내용 여기다 플러스를 내용을 더 집어넣어 버립니다. 즉
원래 있던 조문 내용을 수식해 주거나 아니면 요거랑 연결되는 조문을 같이 물어버립니다. 그죠? 대표적인 조문이 요 문제죠. 요 문제. 종전에는 눈에 안 보이던 요 알파라는 녀석이 요 뒷부분 소송, 지연, 목적, 종합 판단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출만 보게 되면은 이건 D가 아니고 갑이야 이렇게 체크하겠지만 기출을 얼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요 D라는 것이 어디 연결되는 조문인지 여기까지 가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본서라든가 기출문제 해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해설서에는 바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렇게 밑줄 쳐 있죠. 그러니까 보실 때 밑줄 쳐지는 건 당연히 강조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앞쪽에 있는 지문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기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원칙이고 뒤에 이런 목적 명백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리고 4번도 이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것도 이미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심리원의 중립성을 위해서 형소법에 있는 기본적인 제적 기피 조문을 심리원에 대해서도 판사처럼 똑같이 갖다 쓰겠다. 이것도 이미 경찰 승리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기에는 일단 기출문제 푸는데 보통 11월 넘어가죠. 11월 아니면 한 2월 3월 되죠. 그러면 매년 나오는 질문이 기출문제 볼 때 국가직 기출 지문만 보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지문 수가 확 줄고 양이 확 줄어버리겠지. 근데 그번 보신 것처럼 기출문제는 국가직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직렬, 비슷한 직렬에 나왔던 지문들이 서로 간에 호환돼 버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교재 기준으로 한다면은 기출 1200제 여기서 모아놓은 타 직렬 문제는 유사하기 때문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푸셔야 돼. 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직렬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공소시효에 대한 거. 이것도 난이도는 합니다. 그냥 기출만 대충 봤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공소시효 기준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은 당연히 있죠. 변경시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애초 공소 제기한 그 시점 가지고 완성 여부를 판단하죠. 다만 공소시효 기준이 되는 것은 변경된 범죄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순경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국가직 기준 한다면 21년에 나왔던 겁니다. 당연히 맞춰야 되고 그리고 2번도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는 상경은 형소법상으로는 수재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따로따로입니다. 대표적인 범죄가 변호사법 위반죄랑 사기죄 이것도 수없이 많이 했던 거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17년 나가고 19년에 나왔던 겁니다. 다. 자, 그리고 3번도 이것도 경찰 중심으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소시효 정지에서 공범이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의미 자체가 이 조항의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비를 마련한 곳이기 때문에 그건 원칙적으로 당연히 불리해지는 거니까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확정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4번도 원래는 의제 공소시효 바뀐 조문 내용은 좋겠지만 기존 나온 걸 그냥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범인 도피 목적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시효 정지한다. 당연한 얘기죠. 기출 다 표시 안 했지만 수없이 많이 나온 겁니다. 난이도 최하.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구속제도인데, 요거 종전에는 이게 특히 순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찰 간부 문제, 경찰 직렬이죠.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속제도 크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구속의 요건이라든가 효과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건 주로 이제 실무에서 순경이나 간부들이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직에서는 이것처럼 퉁쳐서 그냥 구속제도 전체를 물어버립니다. 크게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기출 그대로 반복입니다. 1번 구속이 만료되니까 뒤에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판결 송구하면은 항소로 갔죠. 그럼 또 구속하더라도 2심이니까 이거는 재구속, 이중구속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는 됐죠. 자, 다음에 두 번째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영장 기재된 범죄랑 다른 범죄면 우리는 영장이 사건 단위로 나오죠. 그러니까 A 사건 영장 기간이 끝나면은 B 사건을 또 구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위법 구속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것도 틀렸고. 자, 다음에 3번도 이것도 수없이 많이 나왔던 거죠. 보시면은 자, 신문 절차에서 실질 포함해가지고 이건 변호사 없으면 변호사 붙여주죠. 그때 이 변호사는 자, 내 방어에 필요할 때까지 날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영장 청구가 기각돼서 효력이 소멸되면은 풀려났으니까 변호사가 필요 없죠. 근데 이거를 빼고는 1심까지 따라온다 그랬죠. 그 뒷부분 요쪽 기각되어서 소멸하는 경우 보통 기출 문제 보면은 요 뒤쪽 가지고 장난을 되게 많이 치죠.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외하고는 1심이 아니고 1회 공권 기일까지 아니면은 기각돼서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쪽은 바꾸는 게 일반적인 문제였는데 앞쪽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바꾼다면은 자, 변론이 없으면은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서 아니면 청구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뒤쪽만 보지 말고 출제된 지문, 판례 지문 요것들은 반드시 전체의 내용을 골고루 다 보셔야 돼. 꼼꼼하게. 그리고 뭐 4번도 구속사유에서 추가된 내용인데 이게 별도 구속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것처럼 뭐 중위재범이죠. 중위재범 요것들은 밑에 뭐 새로운 사유 추가가 아니고 이거는 구속 사유 판단의 고려 요소에 불과하다. 이것도 많이 나온 거죠. 난이도 최하입니다. 이것도. 자, 다음에 친고죄 고소 보시면은 요것도 어려운 판례가 많긴 한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낸 것 같습니다. 보니까 1번 보시면은 뭐 고소장을 제출해서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표시한 다음에 취소한 바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뭐 고소 전에 저 남편 간통자한테 얘기하면 봐줄게 이런 식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즉 뭐 고소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법상 걸리니까 포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고소는 여전히 유효하다 당연한 얘기고. 다음에 두 번째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통일성 내에서 만약에 뒤쪽이 중요하죠. 비친고죄로 공소가 변경되면은 얘는 더 이상 소송 조건이 고소가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할 때 소송 조건이 없는 하자는 당연히 치유되는 겁니다. 이것도 수없이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고. 다음에 조문 그대로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은 그 사건이 이미 판결이 있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도 고소 취소는 안 됩니다. 왜냐면 1심 판결이 이미 있는 사건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불가분 원칙은 오로지 이건 우리 입법자들이 친고죄에서만 조문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반의사 불벌죄에다가 준용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이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입법 불비도 아니고 입법자의 사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끝에 있는 것처럼 뭐 철회에 관해 적용 안 됩니다.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지문. 자,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인데 요거는 내용상으로는 요거 4번을 앞으로 당겨버리고 1번을 뒤로 빼버렸으면은 이렇게 바꿨으면 순서를 난이도가 확 올라갈 텐데 근데 1번에서 너무 쉽게 답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국참에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 자백을 하더라도 저 지금 법정에 사건 파악을 위해서 배심원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백하더라도 간이 공판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돼버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냥 끝나버렸죠. 근데 요 문제도 2번, 3번은 별 게 없는데 보시면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참을 원하는지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 절차로 진행을 하더라도 의사 번복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참 받을 권리에 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협하고 이러한 위협한 공판 절차에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이고 어떤 경우에도 하자 치유될 수 없는 게 아니고 1회 공판이 길기 전까지는 의사 번복을 통해서 하자 치유되고 아니면 1회 공판에 가서도 충분한 숙려 기간을 숙고 시간을 주게 되면 하자 치유됩니다. 결론적으로 앞뒤가 다 틀렸다 이거는 뒤쪽으로. 그리고 자,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자, 적시항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사는 국민사회재판으로 진행하거나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이건 다툴 수가 없는 거죠. 개시에 대해서는 배제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 그리고 요 문제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요 4번입니다. 4번. 기존에 없던 방식인데 내용은 있었는데 내용은 요게 법원 측에서 성폭력 범죄 사건 요거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보통은 중간을 바꾸는데 뒤를 바꿔버렸지 이게. 요걸 앞으로도 요렇게 내면은 요거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나 법대가 국참 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했죠. 본인이 국참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 보니까 해적 성공 준다 적시 이게 있었죠. 해적지를 성공하면은 적시 준다. 그래서 신청하더라도 자, 뭐 배심원등한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더라. 적당하지 않더라. 요거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법대가 원하지 않더라. 공범 중 일부가 원하지 않더라. 자, 그때는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배제 결정할 수 있고 자, 이 배제 결정은 준비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요 정도에서 보통은 공범 중 일부가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많이 나왔는데 근데 법원 측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이것도 나왔습니다. 단 요 문제가 이제 특이한 경우는 끝에 보시면은 자, 법원은 국참으로 진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자,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결정 여부가 법원의 임의적이니까 이런 경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객관식 특성상 소급부로 가면은 뭐 정답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 그래서 앞으로 대비할 때 자, 기출을
기출을 공부하라는 의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출제된 조문이 있으면 앞뒤를 쪼개가지고 중간에 있는 주체 문제, 다음에 중간에 숫자 문제, 아니면 끝에 서술에 있는 거 임의냐 필수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그대로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일단 기출 분석을 일단 첫 시간은 마무리하고 뒤쪽은 좀 나중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